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는 진짜 인터뷰, 진탐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탐 인터뷰 네 번째 시간은 항아님, 메일님, 소금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진로, 직업의 세계는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저희들의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아주시러 두 분 선생님께서 자리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가 애칭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요. 선생님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해드리고자 그래서 소풍 선생님과 나비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 갓 교사 생활을 시작한 나비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22년째 일하고 있는 고우봉 초등교사 소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비 선생님께서는 올해 첫 발령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좋아 보이시는 신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소풍 선생님은 올해로 교직에 22년째 몸담고 계신데요. 사실 경험과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초등 임용에서부터 초등 교사로서의 생활, 다양한 경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몇 학년을 맡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5학년 친구들 맡고 있습니다. 네, 아하. 저도 5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동학년이네요. 그럼 선호하는 학년이 있으신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라고 불리는 1, 2학년 친구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저는 원래 1, 2학년 친구들이 예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5, 6학년 친구들이 재밌는 것들이 더 많아서 이제는 5, 6학년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고학년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선생님별로 다르고요. 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5학년을 맡은 건 아무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맞게 5학년 친구들을 네. 아무도 맞지 않았다 해서 슬픔이. 네. 정말 선호하는 학년도 다르신 것 같고 그리고 그 해마다 약간 이제 그것도 학교마다도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뭐 어떤 학교에서는 올해는 3학년 친구들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올해는 5학년 친구들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르칠 때 학년별로 혹은 이제 학년군별로 조금 필요한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 능력? 이런 게 조금 다를까요? 네, 일단은 저학년 교사한테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사항들이 좀 다르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다를 텐데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게 저학년 교사로서의 역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하고 나면 이제 학습으로 이제 초점이 좀 옮겨지죠. 그래서 중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가 좀 학습 실력을 키워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생활, 교우 관계, 이런 데 좀 더 학부모님들께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교사들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우 관계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학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요새 재밌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뭘 광고하는 건지는 잊어버렸는데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랬더니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저 지금 이해했어요. 네. 학교 가기 싫어라고 했던 그 딸이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그 교사였던 거죠. 광고에서 설정이. 근데 보면은 광고 내용에서 이렇게 밥을 입에 떠넣다가 옆에 아이가 막 지나가니까 막 한방 웃음을 지면서 그 숟가락 다시 꺼내고 애한테 뭐라고 막 말을 건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야 진짜 사실적으로 잘 살린 것 같아라고 생각했거든요. 1, 2학년 맡으면 진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학년은 급식을 도와주는 분들이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식 도움이 뭐 이제 명칭은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절대 혼자서 푼다든지 담임교사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학기 초에 여러 가지 급식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시간이 아예 있어요. 교육과정 안에 1학년 안에는 네. 시간에 이제 적응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아이들이 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급식 시간 됐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요구르트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뚜껑을 따지를 못해서 줄줄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주세요. 선생님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요구르트, 뭐 생선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뭐 그런 거 뭐 짜요부터 시작을 해서 손이 가는 것들을 생각보다 아직은 서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옥수수가 나오는 게 싫으시다고 해서 왜요? 이랬더니 애기들이 앞니가 빠지는 시기라서 옥수수가 나오면 못 깔아 먹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못 먹어서 원통이에서 옥수수가 나오기 싫다. 원통에서 되게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뭔가 당번이었어요. 뭐 급식이었든지 청소였든지. 그래서 내 급식 끝나고 난 그 교실 청소를 하는데 아이들이 앞니가 없으니까 그 옥수수 알이 말도 못하게 그 바닥에 쫑쫑 달리는 거예요. 아우 귀여워라. 너무 귀여운데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선생님 두 분은 완전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저랑 교사하고 있는데 1학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이가 수업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이제 문을 못 열어서 못 나가게 써서 근데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니까 열었는데 다른 친구는 문을 못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경비해주는 분께 이제 부탁드려서 문을 따가지고 나왔다고. 고학년은 이제 화장실 가서 핸드폰을 몰래 한다든지 이런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네요. 왜 안 오는가? 고학년도 안 오는데 그 아이는 핸드폰을 보느라 안 온다. 스펙트럼이 초등학교에 넓네요. 네. 네. 그러면 막 교사가 되셨잖아요. 그 나비 선생님은. 교사를 생각하고 임용고시도 보고 하셨는데 교사가 딱 돼서 6개월을 지내보니 이건 진짜 나의 상상 밖이다. 일단 저는 이게 모든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가질 만한 생각이긴 한데 그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말 이상적인 교사 있잖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이거 하자면 애들이 막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자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내 마음이랑 아이들 마음이랑 너무 다르고 내 마음과 이제 학부모님들 마음이 다르고 하니까 이게 내 욕심과 이상이 조금씩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좀 힘든 마음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채워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재밌게 학교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소풍쌤도 그렇고 지금 나비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이 교육활동에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들려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게 궁금해요. 제가 또 학부모의 입장이기도 한데 약간 진상인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도 되는 계기이기도 해서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3주체가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좀 잘 맞아야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이 제 앞에서 하는 것과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당신께서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한테 이제 요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소통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그러다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미처 몰랐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다시 교육활동 조정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학원이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내서 학교 전반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늘어났고 요즘은 이제
담임 교사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3년째 겪다 보니까 뭐 하이 클래스 아니면 카톡 채널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마다 하나의 그런 SNS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부모님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학부모님들의 영향력,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들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약간 중등학교 교사와는 좀 다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갖추시는 전문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네. 학부모들과의 소통 능력, 요령, 방법 이런 것들도 초등교사의 어떤 자질을 설명한 하나의 자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사회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지내보니까 아이들, 그 다음에 동료 교사하고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아이들 뒤에서 같이 있는 학부모, 이제 학부모님들과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상담뿐만 아니라 소통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은 굉장한 사회성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서 담임교사는 초등은 이제 담임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저희는 그쵸. 생명까지도 저희가 네.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올 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최전선에 있었다고 네, 맞아요.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긴박했어요. 그때 3, 4월에 올 3, 4월에 굉장히 긴박했던 아이들이 상황. 많이 퍼져서. 네네, 아이들 교실에서.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저희끼리는 기승전 담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네. 사회성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에요. 초등교사의 역량이.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담임교사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걸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매년 리셋이 되는 그런 기분과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성과 창의성이 초등교사에게 교사로서 굉장히 필요한 자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중고등은 사실 과목별로 분절된 쪽이고 초등은 좀 담임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자율성, 주도성이 훨씬 더 많이 네. 발휘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교육 활동이 있어서.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활지도나 평상시 생활하는 거, 학급 운영하는 거 플러스 이제 교과지도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교사가 어떻게 연구를 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교실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같이 신규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활동 보면서 직업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미덕 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이제 미덕의 보석 같은 활동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반도 있고 안 하는 반도 있는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제 안 하는 반에서는 그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위주로 이제 교육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새롭게 얻게 되는 게 그 교사의 교육 활동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학부모와의 소통이 초등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훨씬 많고 아까 3주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와 이제 학부모와 선생님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창의성 관련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한껏 발휘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영역이 넓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굉장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움도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 학생의 미래나 학생의 지금 현재 학습만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학부모와의 소통이 들어가는 게
저도 학부모지만 진짜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소통에서의 그런 노련함 이런 것도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게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교가 교육기관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보육의 기능이 학교로 많이 들어오고 특히 초등에서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어떤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있지는 않은가? 좀 그런 걱정도 사실은 드는 요즘이긴 해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약간 교육활동 플러스 초등학교는 약간의 보육이나 또 우리가 사실은 드러나진 않지만 행정 관련한 일도 굉장히 많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떠한 일들을 주로 맡게 되시는지 교대에 진학하고 교사로 꿈꾸는 단계까지는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의 발달 정도만 배우고 교직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 갔을 때 하는 일들은 조금 그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많아서 좀 범주를 묶어서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초등학교 구성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드려보려고 해요. 학교에는 이제 교직원이라고 저희는 이제 다 같이 부르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그리고 담임교사, 교과교사, 영양교사, 그리고 보건교사까지를 저희가 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는 많은 실무사님들이 계신데요.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그리고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사서실무사, 또는 학교별로 사서교사가 계신 경우가 있고요. 행정실에는 행정실장, 그리고 주무관님, 그리고 급식 조리사, 보안관, 그리고 스포츠 강사분까지 교직원이 생각보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여 그러네요. 계셔요. 예.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교원으로서 하시는 일이 애들 만나는 교육활동 이외의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행정이라든지. 크게 하면은 제가 이제 3월에 가서 일을 딱 처음 맡았을 때 담임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과 관련된 거 하나 있고 업무 관련된 게 있는데 아까 그 부장교사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장교사가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학년부장이라는 게 있고 업무부장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년부장 같은 경우는 저는 5학년이니까 5학년을 전체 이제 관리하셔서 회의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논의하시기도 하고 각 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중재하고 조언해 주시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시고 업무부장이라는 거는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담당해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 업무를 맡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선거하거나 아니면 학급 내에서 이제 전교 자치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캠페인 활동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평가 업무 같은 것도 있고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전반은 뭐 학원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거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업무를 맡아서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크게 뭐 교무부장님, 그다음에 과학부장, 정보부장, 체육부장, 방과후부장 이렇게 보통 이제 세분화시키고 그걸 어떻게 묶느냐는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즘에는 진로부장 이렇게 추가가 됐고 학교별로 규모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로부장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데 초등학교에서 진로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인가요? 이제 진로부장이 생긴 지는 조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최소 5, 6년 이상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로 학교에서 상담과 관련된 학부모 상담 업무를 맡으시기도 하고요. 진로교육을 연계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근무하는 지역은 소초구인데 소초구에서 뭐 상담사분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또래 상담, 뭐 집단 상담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는 아이들 그 EBS와 연계해가지고 진로 탐색지 뭐 이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보내고 뭐 다양한 이렇게 진로 프로그램을 학교로 들여와서 아이들 교육시켜주는 역할을 진로부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진로 과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진로 과목이 따로 있진 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초등 교과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어서 이게 교과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창의적 네네. 체험 활동이라는 영역 안에 저희가 진로 활동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주당 한 2시간 정도씩 배분이 돼 있고 그 안에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 활동 이렇게 시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 활동에서 뭐 미래의 명함을 꾸며보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진로 탐색지를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진로와 관련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올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쇼콜라띠에 뭐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랑 서초구청이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직업도 직접 아이들의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과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목이 많이 다르지요. 네. 네. 일단 지금 학년군이 지금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있는데 1, 2학년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그다음 교과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근데 이 교과서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이 이제 통합돼서 하나 이제 교과서 내용이 주제 중심으로 담겨 있어서 이제 교과서명이 이렇게 붙어서 뭐 봄 같은 경우는 봄을 주제로 해서 바른 생활 관련해서 나오고 슬기로운 생활도 나오고 즐거운 생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뤄져 있거든요. 그리고 3, 4학년은 군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국어, 수학, 사회, 미술, 도덕 등등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5, 6학년 군에서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실과 교과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교과 담당 선생님이라는 말도 자주 들은 것 같아요. 교과 담당 선생님이다라고 부르는 선생님들은 어떤 교과를 담당하시는지 그리고 보통 어떻게 이렇게 학교의 수업에 참여하게 되시는지 지도에 그게 궁금했어요. 학년 말에 저희가 담임 희망서랑 업무 희망서를 받아요. 거기에 이제 학년 1, 2, 3지망을 쓰게 되고 업무도 제가 원하는 아까 말한 뭐 자치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중에 1, 2, 3지망을 쓰게 되고 거기에 교과 희망 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사정에 따라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교과 희망은 매우 치열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 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강연을 안 맡으시는 네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학교의 영어 서울시 지정 영어 시범 교사로서 제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하신 분은 이제 교과 선생님으로서 선택을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이제 그건 학교장님께서 보통 협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구 교과를 내가 필요해서 하거나 또는 담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프시거나 또는 임신, 뭐 출산해서 중간에 1년 동안 학급을 맡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많이 교과를 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한 학년의 특정 교과를 쭉 담당하시는 이제 건가요? 이것도 학교 사정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주로 영어 과목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교과 선생님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코티칭 협력 수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영어 교과, 영어는 교과다 이런 좀 식이 있고 교과다라는 용어를 쓰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실정과 교사의 협의에 따라서 음악, 과학, 뭐 실과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생활, 창체 이런 걸로 이제 수업 시간 좀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를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교원으로 임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교과 담당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교과 선생님들은 따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어떤 루트가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 선생님들이 역할을 맡아주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대학교를 다니실 때 그 모든 과목을 진짜 다 공부하신 건가요? 성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저희 그걸 좀 여쭤볼까요? 교대에 다 공부하시고 다 시험을 보시지만 초등 교과에 관련된 모든 것
것들을. 근데 과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네. 예. 어떤 걸 배우시고 그 과의 역할은 뭐고? 일단 교대 내에도 이제 각각 교과목별로 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과 교과가 저희 학교 저 과에 있어서 거긴 이제 심화 전공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과마다 조금 더 수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실과 내에 있는 원예라던가 아니면은 식생활 지도나 아니면 기술 부분 있잖아요. 코딩 같은 것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서 교수님들로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 외에도 교과부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은 모두 다 들어야 되기는 해요. 저희가 교대를 졸업하면 모두 초등교육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졸업장, 그렇죠? 아. 졸업장에는 모두 초등교육과로 나와 있고 가로 열고 심화 전공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고 네. 지망을 해요. 네. 이것도 역시. 아.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어요. 매우 컸어요.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관련된 수업을 관련 수업을 학점을 좀 더 많이 이수하게 되고 이제 교직에 나와서도 저희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교육과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서양 아파트, 동양 아파트, 서해 아파트 다 나누어져서 실제로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작가로서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교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접하다 보면 그게 장단점이 좀 될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이과였고 그냥 전혀 모르는 분야였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변의 동기라든지 친구들 보면 이제 음악과 친구들은 이제 거기에서 오케스트라, 교대 안에 오케스트라를 활동하면서 점점 음악에 더 깊이 있게 빠지는 친구들, 선후배들도 봤고, 이제 국어과에서 연극을 또 심취해서 연극 쪽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선배들도 있고, 하나의, 제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점으로서 교대에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잘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게 교사 생활에서 학교 자체의 다양성이나 풍요로움을 만드는데도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같은 초등교육을 나오시고 그다음에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대학교 때 미술과에서 좀 더 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등교사는 굉장히 자율성이 많고 그 반을 어떻게 꾸려가고 수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교사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 발휘된다고 했을 때 교사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거기에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교대로 조금 더 넘어가서 저희가 교원 임용고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등 임용고사를 보게 되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 발령이 나는 거죠. 일단 1학년 때부터 해서 각각 교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기본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실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이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제 기억으로 쌓아두었다가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4학년 1월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3학년 때가 저희는 정말 죽음의 학년이라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학년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은 학점을 듣고 많은 수업의 과제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는 수업 실연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의논해서 수업 실연하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 3학년 2학기 때는 과제가 84개였나? 이게 한 학기 동안 했던 과제의 수였어요. 교대 교수님들이 이걸 좀 듣고 계시는데 나 하나쯤이야가 이런 결과를 교수님들이 만들어내죠. 툭툭 던지시는 과제가 84개가 모여서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12월 중순이 되면 저희가 다 이제 넉다운이 돼서 바로 공부를 생각할 수가 없는 시기라 한 2주 동안 저희가 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선배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유튜브도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많아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1월부터 딱 공부를 본격적으로 4학년
되는 1월. 네, 1월부터 이제 1월 1일에 새 마음으로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11월 중순 토요일쯤에 이제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는 게 교육학과 관련해서 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별로 이제 강론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지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이론으로 공부를 해서 딱 11월에 1차 시험 볼 때는 제일 처음에 교직 논술 시험을 네. 봐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 논술 시험을 보고 그다음 2교시에 걸쳐서 각 과목별로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1차 시험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네. 그거 끝나고 나서 12월 정도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2차 시험 때 보는 게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직 문제들이나 아니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교사상 아니면 교육관 이런 것들과 관련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수업 실현하고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수업 실현, 영어 면접까지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게 공통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 과정안 쓴다고 이제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과정안 쓰는 것도 시험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합격했구나 또는 불합격이구나 다시 해야겠구나. 아까 하는 그 하셨던 84개의 과제 네. 내신으로 들어갑니까? 네, 이게 내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임용고시에도 그 점수 중에 내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등수에 따라서 뭐 0등부터 몇 등까지는 만점. 그다음에 네. 조금씩 점수가 깎이거든요. 네. 그 등수에 따라. 근데 이제 흔히 선배들이 하는 말로는 그게 한 문제 더 맞추면은 네. 큰 차이가 나지 아. 않기 때문에 이제 교대 생활 조금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지내라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듣다 보니까 교사는 뭐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그 전에 공부하면서 뭐 친구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가르쳐보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그런 자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좀 더 맞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개를 알아도 5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8개를 알고 그 8개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럴 때 교사는 후자가 훨씬 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설명해내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방법에 굉장히 열려있고 이런 마인드와 이런 자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은 친구들 그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리고 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건 없어요? 영어 수업만 따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날 이제 가면 이제 조건과 어떤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라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수업을 막 짠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바로 이제 수업 실현을 하고 이제 영어 면접 진행하고. 이렇게 진짜 어렵네요. 근데 영어 초등 그 임용에서 왜 영어가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네. 영어 교과 선생님께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학년부터는 교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4학년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게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체능 과목도 맡으시잖아요. 네. 그럼 혹시 실기도 보나요? 네. 저 그럼 아직 달리기 막 뛰기 체육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저희 싶어요. 1학년 때 그거 과목 있어서 달리기 아침에 친구들 같이 운동하고 이제 개주하는 거 연습도 하고 체조 수업도 있어서 이제 체조 동작 하나하나 연습하고 무용 수업도 같이 팀플로 해서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교육대학에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안경을 썼어요. 여자친구였는데. 네네. 근데 그 참 옛날이었죠. 아버지가 렌즈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런 약간 몸에 이제 뭔가 부착하고 고치고 네네. 이러는 걸 굉장히 경계하셔가지고 렌즈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안경을 썼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울면서 아버지한테 앞구르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 앞구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울면서 읍소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허해 주셨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진짜 엄청나다는 걸 그때 새삼 제가 느꼈어요. 피아노도 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네. 교대 안에 너무한 것 피아노실이 같아요. 따로 다 있습니다. 아, 피아노 네, 그래서 교대를 일정 수준의 나오면 지덕체를 다 같이 전인 인간이 되는. 이렇게 듣기에는
교과라는 제도도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열려서 이렇게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약간 좀 기프트에 해당하는 재능들 있잖아요. 약간 신이 주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따로 좀 뺐으면 싶네요.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아까 가르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10개를 알아도 네. 어떻게 주느냐가 사실 굉장히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음악도 초등학생 아이의 관점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저희가 그런 걸 다 배우거든요. 교대 교육과정 안에 다 녹아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체육도 마찬가지로 체육 잘하는 수업에 것보다. 예, 도입과 전개와 다 결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들을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교사 하게 본인이 됩니다.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네, 아이들을 맞아요. 잘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교사니까. 다시 반성했어요. 지금 의견을 청해하는 걸로. 그리고 교사가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제가 교사를 한 지 3월부터 했으니까 3, 4, 5, 6, 7이면 5개월, 5,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MBTI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네네. 제가 정말 F 공감형이 80%가 넘는 사람이어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우는 그런 정도의 이제 공감형이었는데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우연하게 친구랑 다시 한번 MBTI를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T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80%였던 게 이제 막 51%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모든 말에 다 공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힘든데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한다던가 오늘은 숙제하기 싫은데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말 같지도 않은 말. 원래 같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래 오늘은 쉬고 내일은 해라 이런 성향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해야 할 건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 저도 이제 문득문득 학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너무 현실적으로 너가 너무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직업병 같아요. 교사는 옳고 그름을 어쨌든 가르쳐야 알려주고, 되는 입장이니까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뭐 하면 그런 안 되는 걸 일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되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호해지시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너무 놀라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좋아진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면 좋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안 지키면은 조금 마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도덕 시간에 우리 이제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 공교롭게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기프티콘을 써서 치킨을 사주겠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난 마음으로 갔는데 BBQ 이렇게 상호로 말하는 거예요. BBQ 기프티콘인데 잘못 알고 BHC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 돈 주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순간 긍정적으로 15분 동안 걸어봤는데 이랬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치킨을 또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려고 혼자 노력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거는 자녀를 키울 때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말만 막 하다가 스스로 굉장히 현타 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반의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내가 그래서 달라지면서 교사 생활도 달라지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교사의 뭐 자질, 기질 얘기했었는데 그때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까? 초등교사는 담임교사에서 이렇게만이나 좌지우지 되고 결정이 되는데 아이가 1년 동안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고민을 아이와 같이 한번 했어요. 그랬을 때 교사의 기질, 성격 이런 게 밝은 기운? 나 조 선생님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 뭐 밝은 기운이 느껴져. 지금 나비 선생님처럼. 네. 의도적으로 조금 밝아지려고 조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이의 장점
좋은 점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안목이 필요한 거가 됐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가 찾아내지 못하는 아이의 장점, 네.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그거를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키워나가는 게 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뭐를 하냐면 교실 뒤에 게시판에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나는 말하면서 알지라는 이혜인님의 시 문구를 게시판 제목이에요. 저희 반 한쪽에 3분의 1 정도의 30개의 문장을 코팅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마디 이상을 서로 우리 쓰자. 근데 그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거야. 거기에 바로 그거야. 굉장한데 네가 할 줄 알았어. 너니까 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실 제가 바뀌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되게 울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바뀐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어른들의 고민 중에 가장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그 교사와 아이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매력이구나.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힘들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거 외에도 근데도 그런 부분이 감동과 그런 희망으로 오고 울컥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이 예쁘니까라는 그걸로 되게 많은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소금님도 중학교에 계시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가가 촉촉해지는 우리 소금님이 네. 그리고 아이들이 모를 것 같은데 모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저는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초등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봐 준다. 수업에 신경을 쓰신다. 정말 알아요. 맞아요.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되게 애정과 관심과 사랑의 교감 같은 거잖아요. 물론 그만큼 속 썩는 일도 많지만 그게 네. 진짜 엄청 큰 행복이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 진로 선택 과정에서 아직 그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진지하게 교대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일단 교대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한테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래된 되게 오래된 거 맞나요? 한참 그때 그 준비했던 그 시간이 아, 생각보다 되게 오래 전인데 네. 근데 아마 교대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신 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을 것 같긴 해. 저도 그랬어서. 왜냐면 주요 과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이 좀 고르게 잘 네네.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들한테 조금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자기가 정말 초등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좀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 가치는 당연히 교대 면접장에서 잘 보일 거고 실제 교사가 되는 과정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일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사가 가지는 장점이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저를 온전히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준다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저를 다 하나같이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봐준다는 그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 제가 하는 몇 마디로 그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처음에 비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업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다면 아마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약간 조언해주고 싶은 건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고등학교 때 교사가 되고 했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걱정했던 게
교사는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데 너는 너무 모범생으로만 살아와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힘들 거라고 그럴수록 너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요즘에 교직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랑 다른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교대에 오게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사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아이들을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한번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새기고 네. 싶은 말이죠. 네. 소풍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다들 교대생들이 대부분 모범생이고 뭐 착실하게 생활해왔고 막 이래서 현장에 나왔을 때 정말 힘든 경우가 되게 많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그 힘듦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학부모의 민원과 그리고 반에 정말 힘든 아이를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여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극복할 수 있다면 일의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짓도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일의 크기를 줄여. 작게 만들어 확대 해석하지 마. 이건 너로 인해 발생한 게 아니야. 너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선후배들이 겪는 것도 보고 저도 겪었고 이러면서 최대한 일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교직에는 굉장히 많은 휴직 제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길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아. 쉬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동료 교사라든지 교장, 교감님의 협조 이런 뼈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힘든 상황이 물론 어느 직업에도 있지만 만약에 힘든 상황이 온다면 예, 이런 말씀을 꼭 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가요? 조언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것처럼 초등교사는 좋은 말, 의도적으로 긍정의 기운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려면 좋은 책,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고 초등교사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좋은 교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아이들은 언어적인 것과 함께 교사의 그런 몸짓, 표정, 시선, 말투, 옷차림, 뭐 행동 이런 비언어적인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아이들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온 조언과 말씀이시는데 사람한테 배우는 건 지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 자체를 배우는 거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꺼이 나와주시고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소년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픈 우사사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서도 우사사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진탐 인터뷰 4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